류위완 보고서에 나오는 김구 선생님의 발언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948년 4월에 있었던 김규식 선생님의 평양행, 그리고 남북연석회의에 관해서는 조수왕 선생 같은 분은 이번 방북은 완전 실패다, 모욕당하고 들러리 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요. 김구 선생님도 역시 김구, 김규식 두 분의 공동 성명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4가지 중요한 쟁점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첫째, 남조선 단정을 반대하는데 남북 대표단의 의견이 일치했다. 둘째, 북조선 당국자도 단정 절대 수립 않겠다고 확인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해도 북쪽에서는 통일 정부가 아니면 자기들의 단독 정부는 수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죠. 셋째, 단전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저수지 개방을 김일성이 쾌락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고당 조만식 선생의 남행도 미구에, 그러니까 멀지 않은 장래에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규식 선생은 덧붙여서 김일성이 단전을 하지 않겠다고 확언했으며 농업용수도 계속 방류하겠다고 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번, 3번에 걸쳐서 확인을 한 거죠. 단전 문제가 첨예한 이슈였던 까닭이 있습니다. 해방 당시에 한반도 전체의 발전량의 92%는 북에서 나왔습니다. 남쪽에서는 불과 8%에 불과했죠. 당시 남쪽에서 쓰고 있던 전기의 60%에서 66%,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를 북한에서 보내주는 전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공짜로 쓴 건 아닙니다. 소련 당국과 북한이 요구를 해서 미 군정이 전기 사용료 꼬박꼬박 납부를 했습니다. 휘발유를 주기도 하고 고무신을 주기도 하고 잉여물자를 주기도 하고, 아무튼 공짜로 쓴 건 아니죠. 그런데 김일성이, 어쩌면 소련이 1948년 5월 14일, 그러니까 김구, 김규식 선생님의 공동성명이 나온 불과 며칠 후에 단전을 합니다. 한반도 전역에 블랙아웃이 왔습니다. 당장 서울에서 다니던 전차의 운행 횟수가 줄어들었고 모든 가구에, 심지어는 모든 관공서에 제한 송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업용수도 부족해서 당장 그 해에 약 55만 톤의 곡물 손실이 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단전 조치가 대한민국 국민들, 남쪽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공동성명에는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김규식 선생님은 공산주의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한국 전체에 공산주의가 압도할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북한식 정권이 남한에도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발언으로 추정컨대 두 분은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 주석 시절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여러 차례 치를 떨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구 선생님이 추구했던 것은 우리 민족에 의한 민족국가, 통일정부의 수립이었고, 공산주의자들은 사상의 조국, 그러니까 국제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전세계 공산화가 목표였기 때문이죠. 김구 선생님은 공산주의자와 정치적으로 한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1948년에는 공산주의자에게 이용당했다라는 결과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남북연석회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월 30일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에서 나온 공동성명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성명은 모두 4개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항, 2항, 4항은 요약본으로 읽고 3항은
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항, 소련이 제의한 바와 같이 외국 군대는 우리 강토로부터 즉시 동시에 철거하는 것이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제2항,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왜군이 철거한 이후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들 대정당 사회단체들 간의 성취된 약속은 우리 조국의 완전한 질서를 수립하는 튼튼한 담보이다. 제3항, 외국 군대가 철거한 이후에 하기 제정당들의 공동명의로 전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조선인민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국가의 일체 정권과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일체 책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정부는 그 첫 과업으로서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투표에 의하여 통일적 조선 입법기관 선거를 실시할 것이며 선거된 입법기관은 조선헌법을 제정하며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넷째, 남조선 단독선거는 절대로 우리 민족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것이며 이 성명서에 서명한 정당사회단체들은 남조선 단독선거의 결과를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항의 내용과 김규식 선생님이 서울에 돌아와서 발표한 공동성명의 내용과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전개되었던 역사적 사실간의 차이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류위완 보고서에 나오는 김구 선생님의 발언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948년 4월에 있었던 김규식 선생님의 평양행 그리고 남북연석회의에 관해서는 조수왕 선생 같은 분은 이번 방북은 완전 실패다, 모욕당하고 들러리 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요. 김구 선생님도 역시 당신께서 김일성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인지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일성이 제의한 제2차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의 참석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셨으니까요. 그리고 평양에서도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그러니까 남북연석회의 때 4월 19일 개막식을 제외하고는 거의 참석을 하시지 않은 것으로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제2차 연석회의를 해주에서 열겠다. 그러니 김규식 두 분이 다시 한번 38선을 넘어서 해주까지 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의제는 북쪽에서도 선거를 실시해서 북한만의 정부를 수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1948년 6월 29일 해주가 아닌 평양에서 제2차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를 엽니다. 1948년 7월 19일 김규식 두 분 선생님은 북한만의 단정 수립은 또다시 민족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를 거부한다라고 확실하게 일정을 밝히죠. 1948년 8월 21일에 북한은 남쪽의 각 시군의 소위 대표가 해주에 모여 남조선 인민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5.10 총선거가 북쪽에서는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고 남쪽에서만 선거를 한 반쪽짜리 선거였는데 비해서 자기들은 남북 모두 선거를 실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북한이 말한 남쪽 각 시군의 소위 대표자 선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실시했는가, 그 말씀은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김달삼이 바로 1948년 8월 21일 남조선 인민대표자 회의에 참가했었다는 사실입니다. 22살, 23살 청년에 불과했던 김달삼이 왜 여기를 갔는가 하는 문제도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른바 5.14 단전, 소련과 김일성이 일방적으로 단전을 하고 농업용수도 단수를 한 결과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겨냈는가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